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1184번 바른 메디컬입니다. 바른 메디컬이고 이 회사는 24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있는 개인기업에 해당합니다. 개인기업. 저희 전산회계 2급은 다 개인기업으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요. 오늘 날짜는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 1번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로 입력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 들어가시면 바른 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등록번호. 그래서 등록번호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세 유형이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등록에서 면세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 1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정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개업년월일은 여기 화면 아래쪽에 여기에 개업년월일인데 틀렸네요, 그쵸? 22년 2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회사 등록에 2022년 02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대로 17 맞게 되어 있고요. 자택 주소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택 주소는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업태 도소매. 자, 그 다음에 종목 의료기기. 자동차 운전면허. 네, 종목도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기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자, 세 군데의 수정이 끝났죠, 지금. 이렇게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개업년월일, 의료기기. 그래서 항상 세 곳이 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 군데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평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화면에 여기 부평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우리 한번 불러올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화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서부터 그러면 우리 화면 이렇게 놓고 볼까요? 매출에 1억 8,500 매출 원가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급여 금액이 틀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급여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우리 1,2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그 다음 차량 유지비 360만 원이 없네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차량 유지비 차량 이렇게 치시면 차량 유지비 나오겠죠? 그래서 3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차량 유지비 위로 올리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차량 유지비 이렇게 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 확인해 주시고 영업외 수익의 자비익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의 80만 원이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기부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자 비용에 있는 것을 기부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860만 원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거래처 등록이다라고 하는 걸 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고, 거래처 코드서부터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금융기관을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 화면에 금융기관 보시면 거래처 코드 번호 99011 해주시고, 아름은행, 그 다음에 보통예금 맞고요. 그럼 계좌번호 20708790208199. 네, 마이너스 표시는 따로 안 해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예금 종류 보통예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예금 종류는 여기 앞에서 유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여부는 여기에 8번에 사업용 계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아름은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잔액을 잘못된 부분은 삭제, 수정, 추가 입력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외상매출금에 자, 첫 번째 가나상사가 따로 없어요. 아자로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죠? F2 눌러서 우리는 가나상사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다라 맞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바 F2 눌러서 마바상사 해주시고 20만 1,0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미지급금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미지급금 클릭해 주시고, 자, 한삼사무기기 맞게 되어 있고요. 하나렌트카 2,800만 원도 맞고요. 알파문구가 17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17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우리 입력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우리 입력하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 그래서 날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0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이고요. 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2일 날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직원부담분, 직원부담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처리하고요.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가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금 21만 원과 21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21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해서, 그럼 보통예금은 42만 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 차변에 예수금 21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21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2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급여 관련 문제인데 저희가 급수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ESC 7월 30일로 바꿔주시고,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회계는 이 목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판촉물이라는 표현도 뭐 광고 선전비가 되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목적에 우리는 계정 과목이 결정된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일반 전표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쓰셔야 합니다. 800번대. 우리는 회계 2급은 모두 다 800번대만. 그래서 5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월 26일 날 거래예요. 자, 그럴 때 ESC 방향키 왼쪽 그러면 월로 가게 되고 08월 26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동군청에 수해복구 기부금으로 10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기부하였다. 기부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기부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1일이니까 또 ESC 하시고 방향키 왼쪽 10월 01일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이건 거래처니까 반드시 또 체크해 두셔야지 되겠고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기간이 되겠고요. 돈을 차입했대요. 그러니까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네, 국민은행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5일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051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상품을 판매했어요.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계정 과목 무조건 뭐라고 써야 한다? 상품 매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매까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상품 매출이 나오죠. 상품 두 글자만 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0%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대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40%면 4, 4, 5, 20 그러니까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나요? 그쵸? 6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60% 나머지 60%는 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 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속 어음으로 받으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받을 어음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받을 어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받을 어음에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10월 5일 날 우리는 일단 대변에 상품 매까지 치셔야 상품 매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품이라고만 쳐버리면 두 글자 상품이 나와버리니까 틀리는 문제가 되니까 상품 매까지 치셔서 상품 매출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은 6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받으러움인데 거래처 이동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8일이니까 또 ESC 방향키 왼쪽. 자, 그리고 11월 08일 날. 자,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럼 우리는 수리비를 뭐라고 하죠? 수리비, 우리는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엄청 많이 나와요. 상거래인지 아닌지.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외상이고 지금은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에서 우리는 미지급금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 거래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신용카드 거래는 1차 외상이다. 1차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이지만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선비 그럼 차변에 수선비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 수선비 12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어디에요? 국민카드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문제 7번은 사업소득자 11월 일단 30일이니까 날짜는 우리가 ESC 한번 눌러주시고 30일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에게 3.3%를 제외하고 그랬어요. 이 3.3%, 이 부분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예수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 원천징수 예수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급수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이만큼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제공 사업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우리 모두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총 지급액 요만큼이 우리가 수수료 비용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을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게 3.3%거든요. 소득세가 3%, 지방소득세가 0.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둘의 합계금액만큼이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예수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인 지급액, 나머지 지급액을 우리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우리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23,1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67만 6,900원만큼이 지급이 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급여 지급했을 때 항상 지급액은 문제상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일 때는 급여지만 지금은 문제상에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급액을 수수료 비용이라 썼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항상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항상 돈으로 줘야 하니까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2월 21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품권 50만 원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에 선물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이해되시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로 구매를 했으니까 사업용 카드,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현대카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금액은 50만 원.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해서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현대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 5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검토하고 수정, 삭제,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9월 5일날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50만 원. 취득세. 우리 취득세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럼 원가에 포함하니까 지금 뭐를 구입했다고요?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차량 운반구.
자,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가 틀린 내역이 되겠죠. 그렇죠? 네, 세금과 공과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9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ESC 방향키 왼쪽 09월 05일 날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3일이라 그랬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월 13일 날. 자, 경북 상사에 현금 100만 원 지급하고 전액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게 외상 매입금인데 외상 매입금 잔액이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초과한 금액은 선급금. 초과한 금액은 뭘로 처리해라? 선급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입금은 얼마밖에 없었다? 7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차변에 우리는 선급금이 경북 상사에 대한 선급금이 30만 원만큼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돈은 100만 원 지급했는데 외상 매입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산에서 중요한 거. 결산은 항상 오늘이 며칠? 12월 31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앞에 연도도 또 필요하면 지금 문제는 24년. 이해가 되셨죠? 24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자, 우리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단기 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어떻게 외웠죠? 비, 미, 자, 사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하고 처음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무조건 우리는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지금 구입 시에 자산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를 반드시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그랬으니까 금액은 20만 원으로 무조건 확정. 아시겠죠? 금액은 20만 원으로 무조건 확정.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소모품이라 처리했겠죠. 이 소모품이 무조건 어디로? 대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 원리가 무조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12월 31일. 우리는 대변으로 소모품 얼마가 20만 원이 없어져요. 이것만큼은 썼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소모품 B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소모품은 무조건 짝꿍이 소모품 B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단기 운용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처리했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처리했겠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000주인데 1200원에 취득을 했어요. 1200원에 취득을 했고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1주당 1700원이랍니다. 1700원. 그러면 1200원에서 1700원이 됐으니까 주당 500원씩의 가치가 올라갔겠죠. 주당 500원의 가치가 상승. 그러면 500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우리는 몇 주? 1000주.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50만 원만큼의 뭐가 생겼다? 평가 이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우리 항상 무슨 변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일, 여기서는 이 날짜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영업부 사무실 단기 계약을 하고 단기 계약을 했어요. 계약 기간이 2월 28일까지네요. 임차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이제 과거형이에요. 12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12월 1일 우리는 임차료를 3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 시 전액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지급 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그랬으니까 12월 1일 날 아마도 우리는 선급 비용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급일을 보면 12월분 그리고 1월분 그리고 2월분 이렇게 3개월치를 지급을 했겠죠. 그러면 12월은 올해 거니까 12월분은 임차료여야 하고 1월분, 2월분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급 비용이어야 돼요. 선급 비용. 자, 그럼 우리가 3개월분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우리가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월 1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12월분 임차료가 얼마? 10만 원. 그 다음에 1월, 2월 성급 비용은 얼마? 20만 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돼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성급 비용이라고 30만 원을 처리를 해놨으니까 성급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놨으니까 성급 비용은 20만 원이 되어야 하니까 성급 비용 10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일단 우리는 대변에 성급 비용이 사라져야 돼요. 얼마가? 10만 원이. 대신에 우리는 선급 비용이 임차료 지급액이기 때문에 임차료 지급액이 10만 원만큼이 새롭게 생겨야 하는 겁니다. 임차료 1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 장부에는 성급 비용은 2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돼요. 되니까 처음에 성급 비용이 30만 원이라 했으니까 성급 비용 10만 원만큼을 빼주시는 거고 우리 장부에 임차료는 없으니까 임차료 10만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은 비미자사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액만큼을 처음에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산이죠. 자산.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것은 무조건 사용액만큼이 사라져야 한다. 사용액만큼이 사라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용액이란 얘기는 사용액은 결국 단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분만큼이 없어지게 되고 없어진 것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날 차변에 임차료 800펀대 임차료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손은 우리 무조건 어디 가서 해요? 일반 전표가 아니라 우리 대손은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그냥 엔터 처음에 이렇게 화면 나오면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 대손은 그냥 무조건 여기 위에 대손 상각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1% 맞고 외상 매출금 잔액 맞고 대손 충당금 잔액 40만 원 맞고
그러면 요 금액만큼을 대손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모두 삭제. 그래서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두 삭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받으러움만 외상 매출금만 결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붕괴를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다시 가셔서 일반 전표에 다시 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대손 상각비 금액이 새롭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결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 조회를 할 건데 3월 말 현재 받으러움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상호, 거래처의 상호 그리고 그 받으러움의 잔액 이렇게 두 개를 답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처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3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03 엔터, 03 엔터. 받으러움은 110번이니까 혹은 F2 눌러서 받으러움 치셔도 돼요. 그쵸? 네. 거래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니까 엔터, 엔터 치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네요. 그래서 받으러움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현인상사.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현인상사 그리고 금액은 2,10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말 현재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의 차액, 자산과 부채의 총계 차액을 물어봤어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2월 달이고요. 2월 달 2월 말로 들어가셔서 자산 총계 화면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렇게 자산 총계가 보이실 거예요. 자산 총계 그러면 자산 총계 마이너스 부채 총계. 자, 그럼 부채의 총계도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부채 총계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자리를 맞춰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은 1억 8,43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1억 8,4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월말 잔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1월에서 6월 중.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1월에서 6월이라 그랬으니까 1 엔터, 06 엔터.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많은 달, 가장 큰 달은 여기 4월 4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4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자, 적은 달 찾을게요. 적은 달 어디예요? 2,100만 원이 가장 적은가요? 그렇죠? 여기 위에 2천만 원은 전기 2월이니까 그래서 1월이 2,100만 원으로 가장 적네요. 자, 그러면 2,100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1,90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네, 1,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메인 화면에서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네, 창들을 다 닫아야 돼요. 열려 있는 창들을 다 닫고 우리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여기에 현인 상사 해주시면 되겠고 2,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억 8,4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얼마예요? 1,900만 원이었죠, 우리 아까. 그쵸? 1,900만 원. 그래서 답안 저장에 우리 1,9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여기다가 체크 다 해주시고, 네, 닫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눌러주시면,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점점 전산회계 2급도 조금 문제가 어려워져 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지 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급여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1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